연산 테스트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일단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볼게요. 하여튼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고, 근데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화산나트륨은 이제 전해질로 녹여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단 부피가 좀 명확하게 나오긴 했어요. 이게 2대1. 여기가 수소가 생길 거고 산소가 생기는데, 수소가 생기려면 이제 수소가 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랑 연결된 부분이 마이너스 전극이겠다. 여기가 플러스 전극이고, 기체 부피가 뭐 얘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네. A에 모인 기체가 수소에다가 맞고, 그래서 이제 A랑 연결된 부분이 마이너스 전극입니다. 니은 틀렸고, 이 실험을 통해 수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맞는 보기야. 이게 전기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전자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물은 물론 이제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이건 이제 이온 결합 모형이네요. 얘가 이제 A 플러스가 되려면 원래는 전자가 하나 있었어야 되지, 그쵸? 얘는 이가 마이너스면 원래는 전자가 두 개가 없었어야지. 그러긴 하죠. 얘네들은 이온 상태에서 결합하는 거니까 이온 결합 물질 맞고요. 근데 A와 C가 같은 주기가 아니지. C구나. B가 아니라 C는 하나가 원래는 없었어야지, 그쵸? 얘가 아무튼 2주기고 A는 3주기. 하나 둘 셋 3주기. 같은 주기 아니네. 그 다음에 BCl2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BCl2가 봐봐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애고 마이너스가 되는 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이게 속을 것 같은데, 비금속은 액체 상태여도 전기 전도성 없어요. 이렇게 이제 액체 상태라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 둘은 비금속 물질이 될 거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죠. 뭐 산소에 플로린 이제 두 개 붙은 상태가 되지 사실 얘가. 아무튼 전기 전도성 없다. 기억 1번. 근데 이제 지금 A2B죠. A2B 얘는 액체 상태면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얘는 액체 상태가 되면,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랑 801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다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네. 이제 크기 비교, 이제 이온 사이 거리 비교하시면 되는데, 정전기적 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은 똑같은 거죠 지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거리가 가깝잖아요. NAF가 NaCl보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큰 거고, 인력이 크면은 녹는 점이 801도보다 큰 거죠. 기억 맞는 설명이고, B는 31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네. 지금 녹는 점이 크고, 그러면 얘보다 인력이 커야 되는데 전하량의 곱은 똑같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거죠. 311보다는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네요.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NaCl이 NaI보다 크다. 거리가 가까워서 크기도 하고, 녹는 점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거는 인력이 높다라는 거고, 인력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 답입니다. 4번 가에서 다는 염화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에탄올 중 하나다. 에탄올이 일단은 얘가 그 공유결합 물질인 줄 아셔야겠네요. 얘는 에탄올은 탄소, 수소, 산소는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이 둘은 이제 그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근데 이게 이제 상온에서 원래 에탄올이 액체 상태라는 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지. 에탄올 액체인 건 알아야죠.
그래서 사실 뭐 녹는 점의 의미가 얘는 그다지 없지. 뭐 상온에서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가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보니까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 없는 얘가 이제 그 에탄올이 될 거고요. 공유결합 물질. 이 둘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인데 녹는 점이 가가 더 이건 일단 이건 이따라 있으면 쓰면 되고 녹는 점이 가가 더 높습니다. 가가. 그럼 가다 중에 누구냐? 얘가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근데 거리는 이온 반지름은 좀 두 번째로 따지는 거야.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는 애가 녹는 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가가 산화 마그네슘이겠다. 산화 마그네슘. 이온 반지름도 뭐 따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전하량의 곱을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그 얘가 NaCl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있음. 그래서 가가 산화 마그네슘,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거 두 가지다. 이건 세 개 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없습니다. 기억만 맞고요.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 3주기 원소 A에서 B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 X를 가열하여 용해시켰을 때 모형이다. 지금 개수가 8개가 되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하나, 둘, 셋, 넷. 4대 6이네. 4대 6. 2대 3이네. 2대 3. 이거는 각각 얘다. 뭐 순서 없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동그란 애가 지금 이건 거죠. 동그란 애가 2대 3. 2대 3.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이제 2가 마이너스고 얘가 3가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양이온이 되는데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은 원래는 3주기여야 되는 거죠. 원래는 3주기. 그래서 네온은 A는 3주기가 되는 거고요. A는. 그 다음에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네. A가 더 크네. 이게 A고 B인데. 그 다음에 이거 화학식은 2대 3이 돼야지. 2대 3. 다음 2번. 그 다음 6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체 상태일 때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전기 전도성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C랑 B가 마이너스 둘 다 지금 그 네온의 전자 배치인데 얘는 양성자가 이제 11개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얘는 원래 2개 얻었으니까 이제 양성자가 8개만 있어도 되네.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B2가 마이너스가 더 큰 거죠. 예. 핵 전하량이 작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B2가 마이너스가 더 큰 거죠.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원 화합물의 화학식은 이거다. A는 2가 플러스, D는 1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D가 2개 있어야겠죠? A 하나에. 그래야지 전하량이 합이 0이 됩니다. 전하량이 합이 0이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 설탕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형성돼. 자, 학생 B 틀렸고. 얘 둘은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나트륨 이온은 맞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어? 아니죠. 설탕은 없죠. 네, 얘만 있고. 1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NaCl이래. NaCl 얘래요. 얘 그림은. 그리고 R은 A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B에서, 그러니까 이 거리가 B일 때 핵간 거리가 B일 때 이온 결합 형성되고요. 요때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 최저이다. 이게 합이야. 이게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야. 이게 이때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 최저이다. 맞아요.
여기가 인력과 이 표현이 맞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이런 상태고 반발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합이 최저가 나타나는 데가 이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R이 C가 되면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답 2번. 3점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오비탈이나 앞에서 배운 거 응용하는 문제가 좀 있긴 해. 1번부터 8번까지. 네, 3점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도당과 염화칼슘인데 포도당이 공유결합 물질이고 염화칼슘이 이온결합 물질인 건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A의 S 고체 상태에 전도 측정기를 연결해서 확인한다. 액체랑 이거 확인했네요. 그래서 A 물질은 가와 나를 반복한다. 가는 고체 상태일 때 한 거고요. 나는 액체 상태일 때 한 거네. 근데 전기 전도성이 액체일 때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염화 칼륨이 되겠고요. 둘 다 없는 거는 포도당이 되겠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이어도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의 A는 염화 칼륨이다 맞고 있음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아니고요. 디귿 보기에 NaOH를 이용하여 과정 가와 나를 반복하면 결과는 B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NaOH도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죠. 물론 얘네들끼리는 공유 결합을 하기는 해요. 얘네들끼리.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온이 결합한 거니까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로 취급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A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디귿 보기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습니다. 홀 전자 수는 얘가 2개, 1개, 0개 이거 아시죠? 홀 전자 수 써놓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이 있는데 홀 전자가 얘가 2개, 1개, 0개, 1개, 0개잖아.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얘가 제일 큰 거죠. 뭐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제일 크죠.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작은 애가 제일 큰 거죠. 핵전하가. 그래서 이런데 홀전자수 차이가 나려면은 이온 반지름이 뭐 요렇게 되니까 D 얘가 B면 될 것 같은데 그쵸? B, D B, D, CA 그러면 틀린 건 없죠? 홀전자수 B가 많고 이온 반지름도 지금 이 순서대로 되는 것 같고 B, D, CA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A랑 B가 산화 마그네슘인데 지금 A보다 잘 부서진다.
이 마그네슘은 금속이잖아. 금속은 잘 안 부서져요. 전성, 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잘 부서지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부서지고. 맞고요. 화합물 C2B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아니네. Na2O인데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에서 전체 음이온 수가 전체 양이온 수보다 많다. A랑 D는 A 하나에 D 두 개 결합해야 되는데 음이온이 많네요. 뒤에 있는 애가 음이온이죠. 3번 부르면 되고, 자 3번에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요거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 뭐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CO2인 거고, 그쵸? 요거는 이제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배치 갖는다. M이 2냐? A랑 A, B, C가 있는 거구나. A, B, C가 있는데 C가 산소고 B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네. 이거 내가 잘못 썼네요. CO2가 아니네. 이거 이중결합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얘가 산소고 얘가 플로린이네, 플로린. 그러니까 얘가 B가 산소죠, 산소. 원자과 전자 이제 이거 B 6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마그네슘이겠네요. 마그네슘 2가 플러스 산화 이온 2가 마이너스. 그럼 M은 2가 맞네요.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 그렇죠? 얘가 양성자가 얘는 8개고 얘는 이제 12개일 거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작아야지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서 이온 반지름이 더 큽니다. 근데 그게 아니구나.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인데 음이온이 되면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온은 껍질 수가 줄어들면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A는 1보다 작을 거고 B는 1보다 클 거고, 그럼 이건 맞는 소리죠. A와 C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A랑 C. 그렇죠? 예, 왜냐면 얘가 뭐 MgF2 뭐 요런 애가 되는 건데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오비탈, P오비탈의 이제 전자수네. 써서 해야죠. 예, 2, 3주기고요. 2, 3주기. 그냥 번호를 쓸게요, 위에. 1, 2, 원래 13족인데 그냥 3이라 쓸게요. 3, 4, 5, 6, 7, 8. 2주기, 3주기. 그 S오비탈분의 P오비탈. S오비탈의 전자수가 3개죠, 여기 3개. P오비탈 0개, 0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긴 하고, 그러면 이제 S오비탈은 여기 다 채워졌으니까 여기는 다 4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P오비탈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뭐 이럴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S오비탈이 5개, 6개. 그 다음에 여기 P오비탈은 6, 6. 여기는 다 이제 S오비탈은 이제 6, 여기 다 6이죠. 6, 6, 6, 6, 6. 하나, 둘, 셋, 넷, 다, 6.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오비탈이 이제 하나씩 채워지죠. 7, 8, 9, 10, 11, 12. 그래서 요런 애는 얘가 있네요. 산소. 1대1이네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A나 B는 그 산소랑 마그네슘이 됩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5분의 6이야. 5분의 6은 어딨냐? 5분의 6 여기 있네. C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나트륨이 맞네. 그 다음에 4분의 5. 4분의 5 여기 있네. 플로린이네, 플로린. 여기를 보면은
A랑 B랑 결합했는데 뭐 이온 결합한 거네요. 이온의 양으로 써 있으니까 A랑 B랑 이온 결합했다. 뭐 1대1로 반응하는 거는 맞고요. 이온 사이 거리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와 D. 그러니까 A가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마그네슘. B가 산소고. A랑 D랑 결합하니까 D는 F인데. 그래서 AD. 얘는 이제 3이 돼요. 3. 왜 그러냐면 얘가 마그네슘 E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로리니까 마이너스. 그럼 두 개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AD2라고 하는 애가 돼야 되니까 1몰에 들어있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수는 3이 되겠죠. 3개 3몰. 그래서 X는 3이 맞고요. 일단 기억 맞고 1ATM에서 녹는 점은 다른 거 파악을 해야겠네. AB 같은 경우에 산화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 CD는 플로리나 나트륨이고 그래서 녹는 점은 E가 플러스 E가 마이너스인 가가 더 높아야 되죠. 화합물 B2D, BD2, Na2, BD2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얘도 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어요. 왜냐면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3번. 그 다음에 5번에 이온 전하의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는 이온은 각각 요런 애 중 하나다. 자,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크기는 이제 일단은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l-는 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등전자 이온이 맞는데 왜냐면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쭉 가가지고 여기가 Cl이죠. Cl.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Cl-겠네요. Cl-. 그 다음에 요 애들은 등전자 이온이니까 나트륨, 뭐 요 순서네. 요 순서. 자, 그러면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 제일 큰 거는 Cl이네. Cl-. 왜냐면 이제 이온 전하가 이제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요 애들인데 2분의 얘가 제일 작겠네요. 얘가 마그네슘이겠네. 요 둘 중에 얘가 더 작죠? 2분의네 2분의. 그러니까 얘가 산소이니까 마이너스. 얘는 나트륨. 아닌가? 여기 뭐 써있네? 써있는 거 봐야 되네. 이온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그럼 남아있는 애 중에 B가 더 크니까 맞네요. B랑 C 중에 이온 반지름이 B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Cl- 이온은 저거는 파악해놨고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B와 C는 같은 주기다. B랑 C는 같은 주기는 아니죠. 원래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이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AB는 E가 플러스 E가 마이너스고요. CD는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 전하량이 곱이 더 큰 애가 더 큰 거고요.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환 화합물은 MgCl2네. 1몰에 들어있는 게 양이온보다 음이온이 더 많죠. 그래서 2분의 1이겠네요.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 6번. 자, 물하고 M이랑 반응을 한 거네.
그래서 수소기체, 이거 수소죠, 이거는. 이거 수소인 줄 아셔야겠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OH-고요. 요거는 1대1 결합했기 때문에, 뭐, M인데, M이, 뭐 플러스 1까 뭐 이렇게 되긴 했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나 뭐 리튬이나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나트륨이라고 해볼까요? 나트륨이라고 치면 물하고 반응해서 수산화 나트륨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 수소기체 발생하고 이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A는 2가 맞고요. A는 2가 맞고 B는 1이네. 그래서 이게 맞네요. A가 2는 뭐 이렇게 되네. B가 1이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OH-의 양성자수랑 이거의 양성자수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자수 OH-의 양성자수 얘는 양성자수가 일단은 이거 보고 알면 되는 거구나. 여기 보니까 나트륨이 많네, 그쵸? 예. 나트륨이 많아요. 그러면 나트륨이니까 양성자수가 11개고 얘는 산소가 8개에다가 수소가 1개이기 때문에 맞네요. 9분의 11 1보다 크다 같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나트륨이 금속일 때는 전기 전도성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된 거지. 이게 지금 이온 결합 화합물일 때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금속일 때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죠. 네, 답 5번. 그 다음에 7번. 원자번호가 20번 이하이네고요. 1몰에 들어있는 성분 원소의 몰비를 나타낸 것이다. 몰비가 이제 1대1, 1대1, 1대2 결합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대2 결합이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오비탈수야, 오비탈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런 거 아니고 오비탈수야. 이것도 1번부터 20번까지 해봐야 되네. 일단은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1주기에서 S오비탈에 하나 들어있고요. 예, 이거는 뭐 0분의 1이네요. 예, 얘는 0분의 2네요. 오비탈 수니까 1이지. S오비탈 하나 들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기에서 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여기 뭐 0, 0. 여기 1, 2, 3, 3, 3, 3. P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이니까. S오비탈은 2, 2, 2, 2. 전자 들어있는 S오비탈 3주기에서 P오비탈은 3, 3, 4, 5, 6, 6, 6, 6. S오비탈은 3, 오비탈 수니까 3이네요. 3, 3, 3, 3, 3, 3, 3, 3, 4주기까지도 해야 돼. 20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P오비탈은 6, 6. S오비탈은 4, 4.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4, 4. 그래서 요게 이 값이 1인 게 나오는 경우는 요거네요. 탄소.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 요것도 있네요. 근데 홀전자가 0이 돼야 될 것 같네. 그쵸? 홀전자가 0인 애가 지금 얘네요. 마그네슘. 나트륨 마그네슘. 리튬 베릴륨. A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B는 3분의 2. 3분의 2는 이렇게 많은데 홀전자가 하나
s오비탈 전자수 2개. 여기는 s오비탈 전자수는 4개잖아, 4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이잖아. 여기 있는 애들은 4분의 2가 돼야 되네. 홀전자가 2개 돼야 되기 때문에 홀전자 2개 되는 경우는 산소죠, 산소. 이해가시죠? 네. 여기가 산소일 거고요. 그 다음에 7분의 1인 경우는 뭐야, 없네. 아, 이게 이거구나, 미안. 자, s오비탈 전자수가 7개가 되고 홀전자 하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7. 얘네. 그래서 얘가 이제 칼륨이죠, 칼륨.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은 요 동네네. 2분의 1은. 근데 이제 D를 보면은 이제 얘가 C가 지금 칼륨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염소가 되겠네요, 염소. 왜냐면 1대1 결합해야 돼, 1대1 결합. C가 칼륨이니까 칼륨 1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그럼 Y는 CL의 Y는 홀전자가 하나고요. S오비탈 전자수는 CL은 3주기니까 6개죠. 6분의 1이네. Y가 6분의 1이고 곱하기 4 했더니 X가 된다. X는 칼륨인데 3분의 2네요. 3분의 2가 된다. 3분의 2 되는 거 맞네. 약분해가지고. 기억 맞고요. 1ATM에서 녹는 점은 나가 더 크다. 나 같은 경우에는 칼륨과 염소이기 때문에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고요. 가는 A가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네. 그럼 이제 가가 더 커야 되죠. 네. 전하량이 곱이 크니까. 디귿의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AD2다. A가 2가 플러스, D가 뭐지? D가 여기 마이너스구나. 그러니까 AD2 맞네. 왜냐면 이제 D가 마이너스 1가고요. A는 2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AD2 맞습니다. 4번이네요, 답은. 기억 디귿 다 맞아서 4번. 그 다음에, 자, 요거가 요 그림이래. 자, 얘가 얘 그림이래요. 다음 중 A가 2와 3의 위치에 존재하는 화합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에 이 점이 2에 위치한다면, 뭐 아무튼 이 경계보다는 높은 거긴 하겠지. 뭐 이 면에 위치하는 거니까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거리가 지금 얘네들보다는 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얘네들보다는 높아져야 돼. 그런 게 일단 거리가 멀어지는 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위에다 한 칸 위에다 써야 되는 거구나.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뭐 이런 애들 가능하고요. 뭐 이런 애들 다 가능하고. NAF는 안 되죠. 요게 지금 NaCl이기 때문에 KCl도 가능하고. 요거는 안 되는 이유가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더 낮아질 거예요. 더 결합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3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더 세지는데 거리는 더 짧아져야 돼, 그쵸?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 K 들어가면 안 되죠. NaCl보다 이제 나트륨보다 K가 더 크니까. 얘는 거리가 짧아지냐?
에너지가 낮아지는 건 맞지 얘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건 맞고 거리가 짧아지냐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거리 짧아지는 거 맞네. 예, 예, 일단 보류해놓을게요 얘는. 어? 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둘을 이제 마그네슘의 이온 반지름은 나트륨보다 작은 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산소의 이온 반지름이 이 염소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거리 작아지는 것도 맞네. 일단 3번 해보시고 요런 거는 안 돼요. 왜냐면 NAI가 CL보다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NAF는 거리는 짧아지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힘이 더 세지냐 NaCl 이게 아니었죠? 얘가 안 되니까 안 되네. 2번이 안 되니까 이거는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3번 위치에 있는 거는 맞는데 앞에 게 안 되니까 안 되네. 답은 3번이 안 되네. 자, 수고했고